아휴, 이게 묵순 냄새야. 빨리 나가요. 저분이 한국산 회장님이십니다. 관장 박재민의 손이 떨립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해고 통지서에 빨간 직인이 찍히는 순간 그의 시선은 컴퓨터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3층 복도 CCTV 영상이 일시 정지되어 있었고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문 밖에서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재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10년 전 도서관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테이프를 자르며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 바로 CCTV 속 그 노인이었습니다. 박재민의 시선이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내려갑니다. 사과문 초안의 첫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시립 한빛도서관의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작은 키의 남자였죠. 회색 작업복은 20년은 입었을 법했고 안전화에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완전히 열리자 특유의 냄새가 로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특유의 생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데스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사서 김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 한국산이 천천히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김미정의 눈살이 더욱 찌푸려졌습니다. 한국산은 작업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지갑을 꺼내려는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이 너무 오래되어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죠. 순간 지갑 안에 있던 카드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한국산은 급히 허리를 굽혀 카드들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김미정은 휴지통에서 티슈를 꺼내 코를 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신입사서 정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김미정을 쳐다봤습니다. 김미정이 정유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 좀 처리해. 정유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회원증을 찾으시나요? 정유진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러웠습니다. 한국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카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회원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유진이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려는 순간 김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김미정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개인 위생 상태가 다른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나나 보네요. 김미정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장소이다 보니 다른 분들을 배려해야 해서요. 한국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서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구부정한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미정은 책상 서랍에서 방향제를 꺼냈습니다. 칙칙 데스크 주변에 방향제를 뿌려댔습니다. 레몬 향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김미정이 정유진에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들 관리가 제일 어려워. 직접 말하면 서운해하시고 안 하면 계속 오시고. 정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국사는 2층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계단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그의 어깨가 더 처졌습니다. 김미정은 다시 서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후에 햇살이 도서관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2층 역사서관은 조용했습니다. 한국사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등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6.25 전쟁, 산업화 시대. 한국산의 손이 한 권의 책에서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창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책장을 펼쳤습니다. 60년대 공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기계 앞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죠. 한국산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시절 자신도 저랬었다는 듯이 말이죠. 옆 테이블에서 고등학생 2명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어 단어를 외우다 코를 찡긋했습니다. 친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 다른 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학생은 동시에 한국산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조용히 책과 필통을 챙겼습니다. 의자를 끌며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른 학생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노골적으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대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사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펼쳐놓은 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내가 민폐를 끼치는구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책을 다시 들고 3층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3층 열람실은 더 넓고 쾌적했습니다. 한국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70년대 중화공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열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엄마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동화책 몇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열람실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엄마가 한국산 근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엄마와 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동화책을 펼쳐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이는 그림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나. 아이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열람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당황하며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아이는 계속 코를 막았습니다. 엄마, 냄새나서 못 있겠어.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산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한국산은 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재빨리 동화책을 챙겼습니다. 그래, 우리 1층에서 볼까?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열람실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냄새 나는 거야? 한국산의 손이 책장을 구겼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열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열람실을 둘러보다 한국산을 발견했습니다. 곧장 그에게로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열람실에 울렸습니다. 김미정이 한국산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한국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미정은 최대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셔서요. 오늘은 집에 가셔서 좀 씻으시고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책?
책 한 권만 더 보고 가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듯 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서관 이용 규정상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퇴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국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책을 들고 서가로 향했습니다. 원래 자리에 책을 꽂았습니다. 그의 손이 책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한국사는 고개를 떨군 채 열람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1층, 로비를 지나 자동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미정은 3층 난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남겼습니다. 위생문제 이용자 퇴장 조치 완료.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도 도서관 환경을 잘 지켰어. 1층 창가에서 이수진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산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 뒷모습, 설마. 이수진의 시선이 창밖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색 작업복, 느린 걸음걸이, 처진 어깨. 이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이 뒷모습, 어디서 봤는데? 1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서관 준공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시장, 의원들, 지역 유지들. 그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수한 양복을 입은 작은 키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자르면서도 계속 허리를 굽혔었죠. 사진 찍을 때도 뒤로 물러서려 했었습니다. 한국산 회장님이셨지. 이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분이? 그녀는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찍 긁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진은 관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청회의. 맞다, 오늘 회의 가셨어.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재민 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네, 이 과장. 박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소음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급한 일? 무슨 일인데요? 박재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도서관에서 쫓겨난 노인분이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사서가 처리했다던 그 건? 그게 왜? 그분이 한국산 회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박재민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0년 전 준공식 때 제가 봤습니다. 뒷모습이 똑같았어요. 작은 키에 구부정한 어깨, 천천히 걷는 모습까지. 확실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얼굴을 똑바로 보진 못했지만 거의 확실합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재민이 일어선 소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CCTV 영상 확보해 두세요. 절대 지우지 말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진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제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 과장님. 오늘 제가 위생 문제 있는 이용자 잘 처리했어요. 김미정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이용자분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정중하게 안내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정이 이수진의 창백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과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얀데. 아니. 괜찮아요. 이수진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김사서. 나 먼저 올라갈게요. 이수진은 김미정을 지나쳐 3층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갸웃하며 1층 데스크로 내려갔습니다. 3층 복도 끝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CCTV 관리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각 층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녹화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1층 로비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한국산이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크게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작은 눈. 이수진의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맞아. 그녀는 책상 서랍을 급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몇 개가 나왔습니다. 도서관 준공식 자료집이라고 적힌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준공식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테이프 커팅 사진, 축사하는 사진, 단체 사진. 그중 한 장에서 이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산이 도서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 이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계속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한국산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산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도서관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수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0억 원을 기부하신 분을 우리가 냄새난다고 쫓아냈어. 관리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재민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관리실 문간에 섰습니다. 정장 재킷이 한쪽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영상 있습니까? 이수진은 말없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박재민이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층 로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자동문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재민은 화면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한국산의 얼굴이 확대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수진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2층서가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3층 열람실 영상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김미정이 한국산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산이 책을 제자리에 꽂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재민의 손이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자료집도 가져왔습니다. 이수진이 펼쳐진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박재민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준공식 때 한국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과 모니터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박재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관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에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재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락처 있습니까? 서랍에 기부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이수진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주소록이 나왔습니다. 히읗으로 시작하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동 응답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재민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주소는 있습니까? 10년 전 주소는 있는데 지금도 거기 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재민은 주소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도심 지역이었습니다. 시청에 연락하겠습니다. 최근 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박재민이 일어섰습니다. 관장실로 향했습니다. 이수진이 따라갔습니다.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느라 급했던 흔적이었죠. 박재민은 책상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청 기획예산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한빛도서관 박재민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가 5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박재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재민이 이수진을 쳐다봤습니다. 10년 전 부인이 돌아가셨답니다. 그 후로 혼자 사신대요. 자녀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이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소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거기 계시다고 하네요. 박재민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과장, 같이 갑시다. 지금 당장 찾아뵈어야 합니다. 김 사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당연히. 관장실로 부르세요. 지금 당장. 이수진이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1층 데스크로 연결했습니다. 김 사서, 지금 관장실로 올라와요. 급한 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부르셨어요, 관장님? 박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 컴퓨터를 돌렸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김미정을 향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 좀 보세요. 김미정이 화면에 다가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산이 도서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이 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산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처리한 건인데요. 위생 문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불편해해서. 김미정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10년 전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미정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프를 자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도서관 건립 기부자 한국산 회장. 김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100억 원을 기부하신 분입니다. 박재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사서, 당신이 오늘 냄새난다고 쫓아낸 그분이 바로 이 도서관을 세우신 분입니다. 김미정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요? 기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박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분이 누구든 어떤 옷을 입고 오셨든 당신이 한 행동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김미정은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재민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서였습니다. 김미정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김미정의 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김미정은 서류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들이 번져나갔습니다. 대기 발령, 징계위원회, 출근 정지. 단어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관장님, 제발. 김미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신 줄. 박재민이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관장실에 울렸습니다. 이수진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부자가 아니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박재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김사서, 당신은 지금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문제예요. 김미정은 울기만 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눈밑이 까맣게 얼룩졌습니다. 박재민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입니까? 저 박재민입니다. 긴급 자문건이 있는데요. 통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김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소송, 명예훼손, 인권 침해.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지금 당장 회장님을 찾아뵙는 게 먼저 아닐까요? 박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죠. 김사서는 일단 집에 가세요. 연락 올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김미정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관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박재민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어. 100억을 기부하신 분에게.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과장, 1층 매점 가서 과일 바구니 좀 사오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급히 나갔습니다. 박재민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워드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과문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무슨 말로 사과한다는 거야? 10분이 흘렀습니다. 이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과, 배, 포도가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출발하시죠.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박재민의 차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였습니다. 박재민이 운전석에, 이수진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과일 바구니는 뒷좌석에 놓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4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박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이 과장, 네, 관장님. 만약 회장님이 이 일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서관 이미지에 큰 타격이겠죠. 언론에 나가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박재민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100억 기부자를 냄새난다고 쫓아냈다. 기사 제목이 눈에 선하네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관장님, 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민이 이수진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까 김사서한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건 인간 존엄의 문제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님이 소송을 안 하셔도 우리가 사과를 안 드려도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짓밟힌 거예요. 박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는 구도심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들이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들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습니다. 50m 앞 목적지입니다. 박재민이 차속도를 늦췄습니다. 골목 양옆으로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들은 모두 낡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맞나요? 박재민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습니다. 100억을 기부하신 분이 이런 곳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수진도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혼자 사셨구나. 차가 멈췄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수진이 뒷좌석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박재민이 대문을 쳐다봤습니다.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침을 삼켰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오래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박재민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국산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세수를 한 듯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대신 깨끗한 면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는 빗질을 해서 단정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봤던 그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사는 대문 밖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그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재민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숙여진 허리였습니다. 옆에 이수진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한빛도서관 관장 박재민입니다. 한국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서관. 그는 오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도서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회장님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산이 당황하며 박재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일어나세요. 박재민이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직원이 회장님께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한국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냄새가 났으니까요. 당연한 조치였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박재민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분이 뭘 잘못하셨다고. 회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용자를 모욕한 것은 직원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100억을 기부하신 분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한국산이 손을 더 크게 저었습니다. 아, 그건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가 그냥 조용히 기부했으니까. 그리고 제 옷차림이 그랬으니. 그는 자신의 셔츠를 내려다봤습니다. 혼자 사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집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냄새가 난 건 사실이니까요. 박재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한국사는 놀란 듯 박재민을 쳐다봤습니다. 박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 있기 뭐하니. 그는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화단에는 시든 꽃들이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시멘트 계단이 있었습니다. 박재민과 이수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국산이 신발을 벗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낡은 슬리퍼 몇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민의 시선이 한쪽 벽으로 향했습니다.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 액자 속에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향이 꽂혀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오래된 책장이 있었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책등을 쳐다봤습니다. 도서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빛도서관 대출도서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산이 방석을 꺼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쳐다봤습니다.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줬어요. 제가 기계 일을 하느라 바빴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5권씩 빌려왔죠. 박재민과 이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가고 나서 10년이 됐네요. 한국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처음엔 책을 못 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다 작년부터 다시 도서관에 가기 시작했죠. 그가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요즘은 역사책을 많이 봐요. 제가 살아온 시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서관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집사람 생각만 나고. 그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냄새도 나고 꼴도 우스워지고. 박재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수진도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이분이 무슨 잘못을, 우리가 뭘 한 거지? 한국사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세요? 제가 괜찮다니까요.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도서관 직원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불편했을 테니까. 박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끊어졌습니다. 한국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만 가보세요. 늦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도서관 정문 유리에 인쇄용지가 붙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과문을 읽는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과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관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로 이용자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대기 발령 조치되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엄중히 처리될 예정입니다. 모든 이용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원칙입니다. 마지막 줄에는 관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게시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분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0시쯤 한 남자가 도서관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메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데스크에 내밀었습니다. 지역일보 사회부 기자 최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관장님과 면담이 가능할까요? 사과문건으로 취재를 좀 하려고요. 정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10분 후 기자는 관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박재민은 신중한 표정으로 기자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피해자분의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박재민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는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재민은 도서관 이용자 한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재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특정 이용자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퇴장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차별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아쉬운 듯 했지만 녹음기를 껐습니다. 오후 2시 긴급 직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층 회의실에 직원 15명이 모였습니다. 김미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기 발령 중이었으니까요. 정유진은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민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밤을 제대로 못 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도서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한 분이 외모나 냄새를 이유로 도서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용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낡은 옷을 입었든 상관없습니다. 박재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정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내가 그때 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용자 차별 금지 서약서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정은 회의실 문 밖에서 떨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결정이 났습니다.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김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후 김미정이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6시 사람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머그컵, 손거울, 립스틱, 수첩.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서 김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명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김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차별주의자였어. 같은 시각 도서관 정문 앞이었습니다. 한국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서관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층 로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사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다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결국 그는 몸을 돌렸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 또 민폐가 될지도 몰라.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1층 창가에서 이수진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뛰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산이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이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왜 안 들어오세요? 한국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냥 괜히 또 불편하실까봐.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불편하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녀는 한국산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층에 VIP 열람실이 있어요. VIP 열람실이요? 네, 조용하고 쾌적한 곳입니다. 앞으로 그곳을 이용해 주세요. 이수진은 한국산을 도서관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산은 주저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VIP 열람실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창가에는 편안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스탠드가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작은 서가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써주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사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는 한국산이 창가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한국산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였습니다. 지난번 못 다 본 그 책이었습니다. 천천히 책장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도서관 앞 은행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재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빛도서관 관장님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한국산의 아들 한준혁입니다. 박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재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지병이 악화되셔서 조용히 가셨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무덤덤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시립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실 수 있으시면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재민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는 떠올렸습니다. 석 달 전 그 낡은 집 거실을 말이죠.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던 한국산의 모습을 말이죠. 도서관 가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재민은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립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박재민, 이수진 그리고 직원 5명이 함께 왔습니다. 정유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 한국산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준공식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빈소는 초라했습니다. 조화는 몇 개 없었습니다. 문상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상주석에 40대 남자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산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표정했습니다. 눈물 흘린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재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100억을 기부하신 분의 장례식이 이렇게. 일행은 차례로 분향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한국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재민이 상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들 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도서관에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한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주기만 하셨죠. 정작 자식들한테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재민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주석을 떠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자녀분들이 원망하시나 봐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재산을 다 남에게 주셨으니까요. 박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 몇 장이 나왔습니다. 고인께서는 남은 재산 50억 원 전액을 한빛도서관에 기부하기로 유언하셨습니다. 한준혁과 딸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유언장에 짧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박재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숨이 막혔습니다. 읽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구나. 이수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종이가 눈물에 젖었습니다. 겨우 이름을 썼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서관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 100여 명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흰 천이 덮인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천으로 가려진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한국산 회장님은 평생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이 도서관에 회장님의 뜻을 새깁니다. 박재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가 있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 글자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은 책을 사랑하셨습니다. 책 읽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저희는 그 소박한 소원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모든 일을 환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회장님께 드리는 저희의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판에 천이 떨어졌습니다. 고 한국산 회장 추모 도서관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로비의 천도 거쳤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흉상이었습니다. 한국산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1분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수진은 2층 서가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산이 마지막으로 읽으려 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책을 꺼내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흉상 옆에 작은 책꽂이가 있었습니다. 추천 도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책을 정중히 꽂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읽으세요. 그녀는 흉상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정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복귀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로 들어와 흉상을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흉상 앞에 섰습니다. 한국산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청동 속에서도 그의 온화함이 느껴졌습니다. 김미정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10분, 20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꺾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서관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로비에는 흉상만 남았습니다. 한국사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모로, 냄새로,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한국산 회장님은 100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원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소박한 소원마저 빼앗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주변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